월요일은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날입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우선 이 얘기 먼저 해보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무장관에는 정성호, 그리고 행안부 장관 윤호중 의원 포함해서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그 1기 장관 인사가 마무리돼 가는데 교수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여론의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충족한 인사 아니었느냐, 이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로 제가 학점을 준다고 해도 이 정도면 빗불이다. 아, 그래요? 예, 이 정도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그래요. 일단 뭐 전 정권에서 인사가 난 그 두 분의 뭐 식약청장이나 농림부 장관 그대로 유임한 것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었고요. 예. 또 보수 출신에서 영입한 권오을 국가보훈처 장관 후보자, 또 민노총 위원장을 지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뭐 이런 분들, 또 산업계에서도 현직에 있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두산 이제 에어빌리티 같은 그런 원전 기업, 예. 이런 데서 이제 영입한 장관 후보자도 3분이나 되고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고른 안배가 이루어졌고 또 균형감 있는 인사 아니었느냐. 예. 이게 뭐 전반적인 평가라서 여론의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이 빗불까지밖에 못 주신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지 않습니까? 네.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도 아마 의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이제 대선 기간 중에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이제 아마도 장관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예상들을 했던 부분이에요. 네. 이제 다만 그 남편이 관련 이제 업종의 주식을 갖다가 취득했던 문제가 예. 이제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에서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제 어느 정도 해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좀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업무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무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그 소위 의정 갈등,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정계 후보자가 뭐 앞으로 이 논란들을 돌파하고 장관에 취임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워낙 국민적 지지가 높은 분이니까 정면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앞서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일찌감치 정은경 전 청장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바지 인선에 그 합류를 한 건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이 남편이 이제 주식을 산 문제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제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국민 추천제 또 얘기를 했어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민 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이 접수된 인물이다 이러면서 이 정은경 이 후보자를 소개를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 국민 추천제 활용제, 저희들이 뭐 예전에도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정말 설마 했던 이 어떤 우려가 현실로라고 할까요? 이런 그 국민 추천제의 그 어떤 단점이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게 인기 투표 수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었거든요. 뭐 많이 추천됐다 그래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적게 추천됐다 그래서 인사가 안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정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는 게 그걸 또 부작용으로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사실은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 부분 뭐 자기가 임명하고 싶은 사람 임명하는 거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에서 국민 추천제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근거로서 이런 부분도 고려했다라는 게 이제 혹시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분에 있어서 정은경 전 통장이 국민들에게 가져다 준 인식이나 뭐 업무 능력, 추진 능력 이런 부분들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국민 추천제 얘기가 글쎄요, 뭐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게 악용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빗불로 주신 이유는 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왜 빗불로 주신 거예요? 아니 뭐 A뿔을 줘도 사실은 뭐 무난하지만 그래요? 뭐 문제는 이제 사실은 아직 이제 인사라는 게 검증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됐으니 현재로서는 무난하고 꽤 괜찮은 인사 정도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예.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업무에 적임한지 예. 또 다른 이제 뭐 논란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국민 눈높이를 어느 정도 충족한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전체적인 평가고요. 예. 나머지는 인사청문회 지켜보시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교수님은 학교에서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점수 잘 주실 것 같아가지고. 예, 교수님, 요 관련해가지고 인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요 지방시대위원장 요 장관급이잖아요. 예, 네. 김경수 전 경남 그 지사가 임명이 됐는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부분은 뭐 굉장히 배려가 된 인사 아니냐 이런 평가예요. 예. 김경수 지사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당 내에 과거 친문재인 계파, 친문 계열의 어떤 그 상징성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잠재적인 대선 주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분한테 장관급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개파 정치 또는 이제 친명 독재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예. 김경수 전 지사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서 지방선거에서 뭔가 차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당 내외적으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 개파에 올인했다 이런 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배려된 평가다, 인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는 이 국회 원구성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는데 이번 주에는 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선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 또 강행 처리를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이거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 중요하다 이렇게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대통령 의지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예. 야당과의 그 협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과거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여소야대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 인준 과정에서 민주당이 자신들 눈높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준에 이제 합의를 해준, 그래서 통과를 시켜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의 논란이 한덕수 전 총리의 그런 그 논란보다 더 뭐 문제가 되거나 더 큰 논란이다라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김민석 총리에 대한 낙마 또 자진 사퇴 또는 뭐 임명 철회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통령도 정면 돌파를 감행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번에 좀 국민의힘 얘기 좀 오랜만에 좀 해보겠습니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네. 그리고 7월 1일 이제 내일이죠. 이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뭐 당 지도 체제를 뭐 집단 지도 체제로 하느냐, 뭐 단일 체제로 하느냐 좀 말도 많고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좀 국민의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향후 시나리오 좀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이제 빠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예.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지만 원내대표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뭐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 이건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전당대회를 이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8월달에 이제 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전당대회에서 이제 누가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인데 결국은 국민들이 제일 눈여겨보는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또 김문수 대통령 후보 이 두 분이 전당대회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즉 그러니까 당의 주도권은 친윤 주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원내대표 선거에서 열심히 드러났어요. 아무리 개혁과 혁신을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어도 친윤 주도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친윤 주류, 영남권 친윤 주류의 이
눈높이에는 뭐 맞추지를 못했거든요. 안 친해요 둘이. 예,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게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 결국은 이 영남권의 많은 당원표를 가진 친윤이 누구를 파트너로 선택하겠느냐. 결국은 한동훈은 안 된다라고 하는 지난 대선 때의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소위 김문수 전 후보 측과 일종의 공생관계 또는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게 현실이 될지 아니면 당원들로부터 거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뭐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거센 변화의 움직임 속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살아날지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성과를 낼지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당 대표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 지인들 얘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인들은 이게 막 좀 분분하더라고요. 네, 뭐 주변에서는 뭐 뻔한 선거인데 나가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과거 우리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소위 총선 패배 이후에 소위 말해서 좀 외국에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당대표에 도전해서 당대표에서 압승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안 나가고 외국에 안 나가고 본인이 존재감을 계속 과시하면서 다음 대선까지 이끌어 가겠다라는 게 기본 구도였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본인 외에 다른 혁신의 길은 없다. 이런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는 뭐 이제까지 한동훈 전 대표의 스탠스를 보면 이번 전당대회도 결국은 정면 돌파, 당원들의 선택, 국민의 선택 이런 것들을 믿고 본인은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아마 이런 스탠스로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요 김문수 전 대표 얘기는 전 후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아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습니까? 혹시 뭐 저 당 대표 출마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떠세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남권 친윤 주류의 선택의 폭이 좀 소위 말하는 양자택일로 가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하면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이렇게 가게 되면 기동의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고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친윤의 비호감은 여전하거든요. 그럼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처럼 좀 뭔가 참신한 얼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바리사장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기가 좋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친윤계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는 이런 이제 변화 혁신을 바라는 당원들의 그런 그 요구 열망 이런 거를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구현해내고 또는 자신들은 뒤에서 주도권을 갖고 당은 표면적으로는 젊어진 당 또는 변화하는 당 이런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결국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얘기가 하나도 먹히지 않았잖아요. 그럼 본인도 이 당에 기여하고 싶고 기회를 얻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의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친윤 주류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내년 지방선거에 이 대구시장 후보 경쟁,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벌써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좀 국민의힘의 어떤 미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보니까 뭐 주호영, 윤재홍, 뭐 김재원, 뭐 중진들 포함해가지고 뭐 유영아 의원, 뭐 구청장 출신도 있고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정치적 안일함으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TK는 그쪽엔 계속 보수의 텃밭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방 전쟁,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퇴하고 소위 그 자기 주력으로 있는 텃밭 지역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주인 없는 정당의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놓고 소위 친윤과 비윤 또는 친한과 비한 간의 이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당대표 자리에 견주는 자리가 또 이 TK의 수장인 대구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자리에서 본다면 겉으로 보이는 당권은 당대표 자리지만 예. 사실 보이지 않는 뒤에 당권 또는 지역에서의 그 자리는 대구시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결국은 당의 주도권과 그리고 향후 당의 주류의 어떤 그 주도권을 가져갈 또 하나의 자리가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변화와 혁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 주도권 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또 그 안에서는 누군가는 또 당을 이끌고 변화를 책임져야 되는 자리다 보니 그 자리에 누가 과연 친윤이 고스란히 그냥 다시 또 그 자리에 앉을 건지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꾀할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아니 교수님, 이 시간이 진짜 없는데 요거 하나는 제가 직관적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첫 기자회견 한다고 하잖아요. 교수님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다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에게 어떤 질문 하고 싶으세요? 요거 짧게. 역시나 이제 한미 관계입니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 거기서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국방비 지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잘 풀리고 있는지 이 부분이 아무래도 국민들에겐 제일 궁금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